네, 특수교육학개론 5장, 오늘은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는 103페이지입니다. 2019년 개정 누리교육과정, 학급 교육과정의 수립, 개별화 교육계획의 수립에 이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공통적, 일반적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제시하면서 각 유치원에서는 누리과정에 근거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하도록 밝히고 있습니다. 특수유아 통합학급의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에 기반하되 개별 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편성,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사들은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질 높은 일반교육과정을 구성하여야 하고 특수유아의 개별적인 요구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2019년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과 해설서를 바탕으로 누리과정의 성격, 구성, 운영, 내용을 포함하여 이러한 누리과정과 개별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2019) 개정 누리교육과정의 성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지역, 기관, 개인 수준의 특성을 반영한 운영의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과 더불어 지역 수준의 특성, 기관의 철학, 학급 및 학부모의 특성, 학급 유아의 연령 및 개별 특성, 발달 수준 등 개인차를 아울러 반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전인적 발달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주적이고 창의적이며 감성이 풍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유아가 자유롭고 즐겁게 충분히 놀이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합니다. 유아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아의 건강과 행복, 놀이를 통한 배움의 가치를 최대한 존중하여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사는 유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유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는 것은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아는 놀이하면서 세상을 탐색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즐겁게 놀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네 번째는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추구입니다. 유아는 스스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며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경험을 하면서 자율성을 기릅니다. 또한 유아는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 세계를 탐색하고 탐구하며 재미있는 상상을 해나가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변형하고 창조하면서 창의성을 기릅니다. 교사는 유아가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가는 모습을 격려하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아, 교사, 원장, 원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교육과정입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제시하는 공통적이고 일반적 기준을 바탕으로 교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유아와 함께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사 또는 원장 원감은 유아의 관심과 흥미, 놀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주체이며 학부모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인적, 환경적, 문화적 자원을 통해 유아가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9 개정 누리교육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이 추구해야 할 교육적 비전으로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유아가 일상에서 놀이하며 배우는 현재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유아가 앞으로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자주적인 사람입니다.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주변 세계에 열려있고 호기심이 많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감성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의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는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을 의미합니다. 구성 방향에서 두 번째 목적과 목표입니다. 개정 놀이 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는 첫 번째,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릅니다. 세 번째,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릅니다. 네 번째,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릅니다. 다섯 번째,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표를 한번 살펴보면 추구하는 인간상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5가지입니다. 이거에 따라 목표는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5가지 영역에서 활동을 구성하고 전이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녹아내죠. 이 5가지 영역은 신체 운동 건강 영역, 의사소통 영역, 사회관계 영역, 예술 경험 영역, 자연 탐구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반, 0세부터 2세까지는 표준교육과정,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는 누리교육과정, 누리과정이라고 표현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교육과정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서 활동들, 그다음 추구하는 인간상에 따라서 활동을 준비하고 이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수업을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녹아서 활동하게 되죠. 이 5가지 목표 중에서 물론 다 이제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자주적인 사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르는 이러한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교사가 가르치고 알려주고 그쵸?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겠다. 뭐 예를 들어 만 3세 친구들이 이미 만 2세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함과 그쵸? 대소변 훈련을 할 줄 알고 기본 생활 습관 양치를 스스로 하고 정리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만 3세 초반까지 어느 정도의 교육이 이루어져서 사실은 만 3세 중반부터는 대소변 훈련은 물론 영하고요. 뭐 양치하기라든지 줄서기라든지 기본 생활 습관을 만 3세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가 잡고 물론 만 3세에도 만 4세에도 만 5세에도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겠지만 만 4세 만 5세는 그러한 것들보다는 조금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중점을 두는데 반면 요즘은 뭐 연령이 상관없이 다 자주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 만 4세에게도 줄 서는 방법도 다시 또 알려줘야 되고 스스로 병 따는 거 뭐 이런 그러니까 음료수 돌리는 거 뭐 이러한 것들 하다못해 비타민 까는 거 이러한 것들도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좀 현장에서는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누리교육과정에서 국가 수준의 국가가 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만 3에서 만 5세의 아이들이라면 이 유아들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해요라는 거에 너무나 당연하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선생님들이 자주적인 사람이 추구하는 인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같이 녹아서 부모님들과 이야기한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 방향까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운영입니다. 이제 편성 및 운영에서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공통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일단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조금 개념이 다른 게요. 유치원은 교육 시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잘 생각해 보시면요. 교육 일수에 따라서 방학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6월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원래 공휴일이 아닌 날이 갑자기 공휴일이 됨으로써 교육 일수가 변경되면 학교들이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뭐 방학을 하루 줄인다거나 아니면 뭐 일시적으로 5교시 하던 수업을 6교시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가 있거나 조카가 있거나 아니면 건너 들었으면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갑자기 평일이 공휴일이 되면서 교육 일수가 하루가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뭐 교육 일수를 충분히 더 넘치게 계획했던 학교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예정대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하는 학교도 있었고, 또는 여름방학을 늦게 하루 늦게 한다거나 혹은 개학을 좀 일찍 했다거나 아니면 겨울방학 혹은 봄방학을 좀 늦게 하거나 일찍 하겠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혹은 또 이것도 아니면 원래 5교시인데 한 달 동안 6교시를 해서 그 하루에 교육 일수 실수를 채우겠다라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학교이기 때문에 이 교육 시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교육과정 운영을 4에서 5시간만 기준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들이 1시, 1시 반 이렇게 교육과정이 끝나는 게 이 누리교육과정 편성 시간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0시, 11시, 12시, 1시, 2시 혹은 뭐 4시간 반 하는 데는 1시 반 이렇게 해서 9시부터 누리교육 과정이 시작돼서 4시간 반, 1시 반에 끝난다. 혹은 4시간, 1시에 끝난다. 혹은 5시간, 2시에 끝난다. 라고 해서 유치원은 이 누리교육 과정 편성 시간에 따라서 그 시간만큼만 하루에 수업 시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규교육과정, 누리교육과정이 1시, 1시 반, 2시. 예를 들어 우리는 4시간 반을 하는 유치원이라고 합시다. 4시간 반을 하는 유치원이라서 9시부터 10시, 11시, 12시, 1시, 1시 반까지 운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1시 반에 누리교육과정이 끝나고 방과 후를 가는 겁니다. 방과 후를 보통 유치원은 원 내에서 이루어지죠. 쉽게 설명하면 저희 어린이집 특별활동 있죠. 특별활동 12시 이후에 하는 특별활동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외부에서 선생님이 전문 강사가 오셔서 아이들의 선택에 의해서 하고 싶은 친구들만 과목을 선택해서 하는 거. 그래서 유치원은 1시 반부터 방과 후 교육과정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원에 따라서 1시 반부터 3시 혹은 1시 반부터 4시 뭐 이런 식으로 1시 반부터 2시 반 뭐 이런 식으로 방과 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 후에 종일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방과 후는 안 할래요. 종일반을 할래요. 라고 하면 쭉 이어서 유치원들은 보통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학교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나는 특별활동, 방과 후는 안 하고 돌봄만 할게요. 너 종일반 개념이죠. 그러면 방과 후 안 가고 바로 종일반 교실로 가죠. 유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과 후 하지 않고 종일반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난 종일반을 하지만 즉 돌봄을 하지만 방과 후도 할래요 한다면 방과 후를 갔다가 종일반을 가죠. 방과 후를 갔다가 돌봄을 가죠. 초등학교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기본 운영 시간이 7시 반부터 7시 반. 우리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건 어린이집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은 7시 반에서 7시 반의 운영 시간에서 일반반은 4시까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4시 이후에 연장반, 또 시간 체크는 5시 이후에 연장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랑은 좀 유치원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의 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4시간에 5시간 기준을 편성하기 때문에 유치원들이 1시에 끝나요, 1시 반에 끝나요, 2시에 끝나요가 여기서 나온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1시 반에 끝나서 다시 우리 유치원이 4시간 반만 누리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을 했을 때 9시부터 1시 반까지 이제 운영을 하고 방과 후를 가죠. 방과 후는 원래는 여러 가지 과목이 개설이 되고 아이들이, 원아들이, 부모들이 선택을 해서 듣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집도 원래는 여러 가지는 아니지만 특별활동이 개설이 되고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원래 원칙이죠. 근데 이제 교사들과 뭐 어린이집원 특성상 그게 이제 그렇게 하긴 좀 어려우니 왜냐면 우리 일과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면 그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유치원은 1시 반에 이제 각자 반에서 교육과정이 끝나면 예를 들어 뭐 내가 플립반이다. 그럼 플립반에서 교육과정이 끝나면 그 방과 후 수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유치원도 뭐 초등학교처럼 반이 막 7, 8반 있어서 예를 들어 7, 8반이 있는데 방과 후 하는 애들이 뭐 4, 5반 된다 하면 적어도 4, 5개의 다른 과목을 운영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바둑, 체스, 뭐가 있을까요? 뭐 체육, 혹은 농구랑 저학년도 좀 어려우니까 뭐 축구, 뭐 미술, 뭐 이렇게 5 과목을 열 수 있지만 사실
일반 사립 유치원 특성상, 그리고 병술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과목을 개설하기란 사실 조금 어렵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 과목 정도 개설해서 그걸 듣거나 안 듣거나. 근데 마찬가지로 유치원 아이들도 거의 방과후를 거의 다 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선택에 의해서 방과후를 하는 거다. 여러 과목이 설치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반이 여러 개고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수월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는 조금 유치원에서는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누리교육 과정을 4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는 것은 이런 얘기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과 운영에 따라서 확장하여 편성할 수 있다. 더 확장해서 편성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입니다. 결국은 앞에 부분이 나왔지만 누리교육과정이 있고 개별 특성이 있다. 또 누리교육과정이 국가수준의 누리교육과정이 있지만 각 지역사회, 원장님, 원감님, 교사의 자율성에 따라서 편성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물론 우리가 누리과정에 대해서 이제 유아반을 맡아야 할 때 듣거나 여기서 이제 모든 과목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듣겠지만 조금 그래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좀 다른 점, 왜냐면 이미 우리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반을 하신 선생님들이라면 이 누리과정에 대한 수업을 들었을 테고 심지어 지금 실행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유아반을 안 맞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나는 좀 더 나를 위해 들어볼까 했던 선생님들 들었기 때문에 아시곤 계시겠지만 조금 더 유치원과 어린이집과 다른 점을 좀 구분해서 듣는다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리는데 LMS라는 좀 물리적인 제안으로 저의 이 설명이 잘 선생님들께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제 하루 일과에서 바깥 놀이를 포함하여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평가제죠. 평가제에서는 막 치사하게 1시간을 하라니 30분을 하라니 막 엄청 그런 즉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누리과정은 그렇진 않아요. 그냥 바깥놀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해서 운영한다. 각 기관, 각 선생님, 각 원장, 원감이 이거는 자율성에 맞게 알아서 편성해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해에 그 아이들의 특성과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유난히 더 뭔가 바깥놀이를 많이 해야 되는 특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강당이 굉장히 자유롭게 강당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유이실 강당이 조금 더 그것이 수업을 진행하고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깥놀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지 1시간, 30분 막 이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특수교육학개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굉장히 지역사회, 가정,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기반한 무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인여대에서도 이제 유부 통합에 따라서 유부 이음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인천이라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유부 이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천시에 있는 지금 모든 유치원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인천시 교육청과 함께 같이 개발하여 이제 작년에 다 배포하였습니다. 그만큼 지역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 지역사회에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교사 연수를 통해서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그래서 연수,
교사 장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성 누리과정은 이제 3에서 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하는 공통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긴 하지만 제가 앞서 말했듯이 유아의 특성, 발달, 기간의 실정 반영을 한다거나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자율적인 운영, 교사의 성장을 통한 교육과정의 질적 개선을 중시합니다. 특히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함에 있어 유아의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되고 유아의 요구와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을 조정 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9주차 1차 시에서는 개성누리과정의 운영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교수학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 바로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